도 서로 배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폐선 부지로 남은 여수 지역 일부 구간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웰빙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1930년부터 80여 년 동안 지역민의 삶과 애환을 나르던 전라선 철도. 전철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1년부터 기존 전라선 구간은 폐선으로 남았습니다. 여수시가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 끝에 공원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옛 율촌역에서 만흥동 레일바이크 주차장까지 21.4km 철로를 걷어내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1차 사업으로 미평역을 중심으로 한 3.5km 구간의 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조성을 위해 바닥 기초 정리와 수목 전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목을 충분히 살려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 포장을 만듦으로써 친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을 낼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복원 작업을 마친 율촌역에서 덕양역 구간 2차 공원화 사업도 오는 2018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자전거 출퇴근용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에게 건강과 휴양,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여수를 찾는 1,300만 명의 관광객의 웰빙 공원이 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적응한 녹색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미평공원 1차 사업에만 107억 원이 들어가고 2차 사업까지 모두 완료하는 데만 573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지만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앞으로 폐선 부지 공원화 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포스코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한숨을 돌리며 향후 수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중간 수사 발표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광고회사 지분 양도와 펜싱팀 창단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권오중 회장 선임과 광고회사 매각 과정 전반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제외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그러나 권 회장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조만간 특검 조사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려감 속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의 도림예술고가 입지 변경 논란에 이어 유치심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립 취소의 가능성을 내비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광양시가 커뮤니티 센터에 유치하려던 도림예술고를 인근 부지에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조건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현재 답보 상태. 여기에 최근 도의회까지 반발에 나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출신 의원들이 학교 유치 심사 당시의 조건이 변경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장소 자체가 바꿔져 버리면 떨어진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바로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게 꺼진 볼씨를 다시 살려본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지적에 장만채 교육감도 시설 변경이 문제가 되거나 광양시에서 여의치 않으면 예술고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설립 취소의 가능성까지 내비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측은 도의회나 교육부의 불승인을 우려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절차에 광양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좀 협의도 필요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또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협의가 더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00억 원의 시설비에 이어 개교 이후 10년간 10억 원씩 학교 운영비로 또다시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광양시.
너무 무리한 투자라는 지역 내부의 정서도 앞으로 학교 설립 과정에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일반 회계 8,297억 원과 특별 회계 1,227억 원 등 모두 9,524억 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총 710억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여수시의회 예결특위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광양시가 내년 예산으로 7,037억 원을 편성해 올해 예산보다 370억 원을 늘려잡았습니다. 광양시는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에 55억 원, 희망도서관과 용강도서관 건립비 44억 원, 성황근린공원 조성에 143억 원을 배정하는 등 올해 예산보다 5.6%를 늘려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연복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이 제한연설에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며 신규 사업보다 계속 사업에 또 시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가전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이 완제품을 직접 만들어 대기업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래저래 수월치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싱크대에 부착된 자외선 살균기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싱크대를 살균하는 기기로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 매출 증대,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성장이 아닌 연관 기관들의 상생을 함으로써 광주형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은 올해 초 가전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이 완성품을 직접 만들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참여한 협력업체는 모두 5곳. 업체별로 의류 건조기나 해동 레인지, 만능 조리기 등의 생활가전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기획부터 출하까지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다 보니 일부 업체의 경우 완성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비가 엄청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돕기 위해 공동 브랜드명이나 제품 이미지를 개발 중인 광주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도 살리고 국내외 유사 상표도 피해야 해서 5개월여 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이제 3, 4월 이후부터는 그 제품별로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역 가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된 가전 공동 브랜드 사업이 과거의 메이드 인 광주, 이른바 MIG 사업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안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해남처럼 철새로부터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금류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큽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의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도 H5N6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해남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도 같고 충남과 전북 지역 야생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입니다. 영산강 바로 옆에입니다. 그 농가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3km 이내 전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3km 이내에 오리 2농가에 대해서 33,200수를 긴급히 예방적 살처분을 들어. 서해안을 따라 철새가 다니는 지역은 현재 모두 피상 상태. 전남 도내에서 철새가 돌아오는 지역은 해남 고천암호와 영산호, 영암호, 영산강, 한평 대동 저수지입니다. 특히 전남은 나주와 영암에서만 1,093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기르는 등 국내 최대 가금류 사육 지역이어서 긴장감이 큽니다. 전라남도는 철새가 농가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그물망 정비를 서두르고 철새가 돌아오는 지역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인체에 감염된 사례와 관련해 무안과 해남을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고 항바이러스제 등을 나눠줬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저희 여수 MBC를 통해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저희 여수 MBC 등 지역 방송사를 통해 지역민과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모금회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 여수에서 전남 동부 지역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교통 외근 인력과 파출소 인력 등이 대거 투입되며 주요 지점에서 30분 단위로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무면허 운전과 대포 차량, 수배자 등 사법 검거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GS 칼텍스가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 해제 이후 국내 정유사로는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채굴된 원유를 들여왔습니다. GS 칼텍스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미국산 이글포트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 이즈키호가 제2 원유부두에 접안해 기름 하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까지는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2.5도로 다소 추운데요.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도 10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모레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12월 하순처럼 춥겠습니다. 오늘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요. 중부 내륙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도, 전주 7.7도, 대구 9.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요. 서울 5도, 광주 9도, 대구 1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쯤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